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 시간이 늦어서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지수 흐름 체크 좀 하고 이번 주에는 이제 단기 스윙 관심 종목을 가져오진 않아서 현재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현재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 이렇게 한국화장품, 드림시큐리티, 케이프하이스틸 그리고 모베이스, SJM 근데 지금 네 종목과 두 종목을 제가 떨어뜨려 놨죠. 왜 떨어뜨려 놨는지 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그래도 좀 오래됐는데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동원수산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일단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추세선을 미리 그려놨는데 단기 이렇게 하락하면서 수렴하던 이 위에서 내려오던 고점 추세를 돌파했었어요. 갭으로 돌파했는데 오늘 또 이제 1%대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좀 안 좋은 그림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했으니 내려오더라도 이 추세 위에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추세로 놓고 보면 한 요 정도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가격으로 보면 2550선 그리고 지금 가로 추세선으로 또 보면 요 정도도 약간 지지 저항이 많이 겹치는 구간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저항, 또 지지 저항, 지지, 지지, 또 이때도 지지 저항, 또 지지 저항. 이때도 지지 나왔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 2567포인트 정도 금방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 있죠. 이 하락 추세를 아직 돌파해주지 못했죠. 그리고 오늘 또 갭으로 빠지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금요일 하락하면서 우리나라도 시가 0.7% 시작하면서 올라가려고 했었지만 장중에 회복을 좀 했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밀어내면서 분봉으로 좀 보면 이렇게 갭으로 밀렸다가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다시 이제 이 박스권 추세를 이탈하더니 좀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게 좀 아쉬운 모습인데 그러면 코스닥은 지금 900포인트만 올라가면 저항이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는 그러면 장기평 라인 근처에서는 지지가 나오는 게 일단 좋겠죠.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추세로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서 위로 틀어들지 아니면 이 추세가 나오기 전에 밑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이 추세가 끝나기 전에 위로 튈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싶고 저도 이 편 구간을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온다. 저는 그러면 비중을 좀 많이 줄일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일단 지키는 매매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기 이평까지 내려오면서 안 좋은 그림이 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좀 정리할 생각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장을 했는데 뭐 나스닥, S&P 500 약간 약보합권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S&P 500 현물 차트도 지금 0.1%대 하락, 나스닥도 약간 나스닥은 강보합권, 다우는 약보합권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나스닥도 지금 보면 이러한 추세가 결국 만들어졌죠. 이런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추세를 어떻게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올지 위로 돌파할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갈지 제 생각에 이 위로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올해까지는 아마 좀 상승장을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여기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면 정말 안 되겠죠. 하락 반등 하락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이랑 똑같이 이런 고점 내려오는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추세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이렇게 바닥을 한번 더 찍고 갈 수도 있겠죠. 약간 고점 높이는 이중바닥의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하락, 반등, 하락으로 내려가는지 하락, 반등, 하락이라면 하락, 반등 이 전저점 구간에서 지지를 못 해주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만약에 여기서 다시 상승으로 갈 거라면 이런 그림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어떤 그림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좀 하나씩 좀 보면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 제가 보유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보시면 요 정도 가격대에서 진입을 했었거든요. 1,500원대. 근데 밀려버리면서 손절이 나갔었어요. 제가 3.5% 정도 손절을 잡아놨었는데 손절이 나갔고 지금 다시 추세 위로 올라왔길래 저는 재매수를 했습니다. 1,400원대. 1,400원대 재매수를 했고 현재 지금 그래도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와줘서 좀 수익권에 있긴 한데 제가 왜 재매수를 했냐. 여러분 이거 볼게요. 제가 고점에서부터 추세를 그려볼게요. 23,400원에서 이 고점 추세.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는 고점 추세죠. 이렇게 연결되는 고점 추세인데 이 추세를 최근에 어떻게 흐름이 나왔냐? 이게 볼게요.
아래 꼬리로 방어해주면서 올라가더니 깨고 내려갔었는데 갑자기 장대 양봉으로 들어 올렸어요. 장대 양봉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그래도 13%면 장대죠. 그 이후에 봐야 될 점. 이 내려오는 추세선을 또 두 번 정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그러면서 지금 5일선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추세 위로 올라갔고 지금 단기 고점 라인이 여기로 보이죠? 11,600원 정도. 이 구간은 지금 몸통으로 못 올라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 올라가는 그림 나온다. 그러면 저는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신 이 앞전 윗꼬리를 물량을 먹는 그림이 나와야겠죠. 주봉으로 보더라도 주봉상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9,700원대 정도였는데 이탈하는 듯 하더니 아래 꼬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지켜주더니 양봉으로 쏘아 올리는 모습. 주봉이죠, 주봉. 주봉상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거.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월봉으로도 이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추세인데 여러분 보세요. 아래 꼬리로 지금 다 말아 올리는 거 보이시죠? 16%까지 밀렸다가 다 말아 올려주면서 회복하는 모습. 그러면 이번 달에 좀 위에서 버텨준다? 다음 달에 이런 그림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목표가 여기 정도까지도 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6,000원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좀 올랐긴 하지만 지금 아래 꼬리를 방어해주고 제가 주봉으로 봤을 때도 말씀드린 9,700원대 정도만 지켜준다면 한번 이 큰 대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화장품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지금 그냥 50만 원씩밖에 안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8% 정도 수익을 좀 보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도 제가 한번 다뤘었던 종목이죠, 최근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 현대사료 유사 종목으로도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보시면 제가 마찬가지로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 있죠. 이 고점 추세가 있죠. 근데 이 추세를 돌파했었어요, 갭으로. 네, 밀렸죠. 밀리고 하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윗꼬리 달고 다 밀렸죠. 근데 금요일날 시외에서 강하게 올라줘서 보시면 시외에서 금요일날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또 이거 오늘 야 추세 뚫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보시면 딱 그만큼만 오른 상태에서 시가로 시작하고 그대로 쭉 밀려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이런 추세인데 걸쳐있죠, 그냥 아직 걸쳐있는 것 같죠. 주봉으로 보면 아직 걸쳐있는 모습이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런 그림인데 보시면 위로 가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번 달에 가져왔었죠. 못해도 두세 달 안에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다. 길어도 세네 달. 근데 지금 보시면 벌써 이번 달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달 그냥 캔들을 대충 그려본다면 다음 달, 다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 세 달 안에는 뭔가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 종목을 추세 하단까지 보고 분할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이중바닥, 이전 저점까지 내려올 것까지 고려해서 분할 매수를 할 것인가 시나리오 세워볼 수 있겠죠. 현지 구간에서 1차 들어간다. 나는 추세 하단까지만 보고 여기 이탈하면 자를래. 아니야. 나는 이 이전 저점까지는 열어두겠어. 지금 매수하고 1차 매수하고 내려오면 여기서 2차 받고 여기를 이탈하면 자르겠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차트가 괜찮고 보시면 좀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추세 있는 것으로 좀 보이죠.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런 그림이고 일봉으로 보더라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있고 그럼 만약에 이 그림을 위로 돌파하고 눌림을 준다. 타점이 나오겠죠. 근데 눌림을 안 주고 바로 날아갈 수도 있겠죠. 요새는 위에서 5일선 타고 버티면서 그냥 날아가는 종목이 많더라고요. 눌림을 안 주고. 그래서 지금 이 드림 시큐리티도 지금 괜찮게 보고 있는데 분할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모아가시면 지금 위치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거.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 최근에 지지 나왔던 448일선이나 좀 더 아래 111선, 224일선 모여있고 구름대 밑에 있는 구간 3,300원 손절 라인으로도 10%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도 가능해 보이죠. 대신 주봉으로 보면 지금 보시면 위아래 지지 저항 많이 나왔던 구간이 지지, 저항, 저항, 이때도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저항 3,500원 정도예요. 좀 더 아래 보면 이제 이 구간만 지켜준다. 0차 0 다시 올라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대신 내려온다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전 저점까지 열어둘 것이냐? 아니면 나는 추세 하단까지만 볼 것이냐?
이걸 시나리오를 세워서 매매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위치거든요. 주봉상 보더라도 일봉으로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기간을 길게 줬어요. 올라간 만큼 기간 대칭도 나온 것으로 보이고 바닥권에서 돌려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올라간다면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대신 우리는 가성비 좋은 구간에서 타점 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드림 시큐리티도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케이프도 제가 지난주에 다뤘었죠. 케이프도 지금 보시면 일봉상으로 돌아와서 보면 완전히 바닥권에서 돌려주면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 공격형 매집에 들어온 걸로 보이죠. 보시면 이 들어올렸을 때 이 거래량보다 이 고점대 구간 이 고점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거래량이 되게 애매하죠. 털고 나간 거래량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털고 나간 것처럼 보이진 않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 정도를 박스권으로 계속 지켜줬었거든요. 근데 박스권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골팍이 나오는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파고 나서 매집봉이 들어오더니 그대로 날아가는 모습이 나왔죠. 요 정도 라인에서 한번 잡아볼 걸. 단기평 근처에서 잡아볼 걸 했었는데 잡지 못하고 올라가길래 이거 그냥 이대로 보내줘야 되나 싶었는데 한 번 더 파더라고요. 한 번 더 파고 그 다음에 이 전저점까지도 내려올 수 있었는데 내려오지 않고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단기적으로도 이 추세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다시 바닥권에서 다시 매집봉 띄워주면서 장기 2편 근처까지 물량 체크하고 이 구간까지 물량을 체크했죠. 이 가격대 4,500원대까지 물량 체크하고 저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저점 올려주고 있고 이 추세를 이전 저점이랑 연결하면 이런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 보시면 그러면 매지봉 띄워놓고 바닥 다져주면서 장기평 위로 올라왔죠. 2평 위로 올라오고 장기평 모든 장기평 위에서 지금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당장 뭐 큰 움직임은 없더라도 그러면 말씀드리는 게 다시 내려올 수는 있을지언정 단기평 라인 근처 손절 라인 잡고 매매 가능하겠죠. 아니면 공구리 라인으로 보이는 구간 여기 정도로 보이거든요. 4,200원. 이 정도 가격대 손절 라인으로도 매매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바로 간다면 이런 그림, 내려왔다 간다면 이런 그림,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 이중 바닥 찍고 가는 그림도 예상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하시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케이프 같은 경우에 이거 한번 파고 올라오길래 가나 싶었는데 다시 팠어요. 근데 또 다시 올라왔어. 그럼 이 정도 구간에서는 위로 갈 가능성이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주봉으로 보거나 월봉으로 본다면 이런 그림인데 주봉상 지금 이런 그림인데 보시면 지금 딱 아래 꼬리로 여러 번 지켜줬던 구간 또 지지저항 많이 나왔던 구간 최근에도 아래 꼬리를 지켜줬었고 또 저항 나왔었고 4,100원대죠. 그래서 이 추세 하단 또는 이 여러 번 지지저항 겹치는 구간인 이 정도 가격대로 손절 라인으로도 매매가 가능해 보인다는 거. 다만 손절 라인은 10%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 10% 내외로 보이긴 하거든요. 400원 정도니까 10%는 안 되겠네요. 9% 정도, 8%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추세를 하단으로 손절 라인 잡을 것인가? 좀 봐도 될 것 같고 나쁘지 않아 보이죠, 차트? 차트 나쁘지 않아 보이죠? 한번 팠다가 올라왔는데 또 팠는데 다시 올라왔다. 그러면서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만들어냈다. 단기적으로 이 우상의 추세로만 봐도 여기까지는 열려있죠. 월봉으로 보더라도 케이프 월봉상 아래 꼬리로 여러 번 지켰던 구간 비슷하게 4,100원대 4,100원 근처 이 구간만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죠. 앞에서도 윗꼬리 저항 많이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도 지지 저항 나왔었고 월봉상 그리고 이제 상장한 지 거의 좀 있으면 20년이죠. 한 3, 4년 있으면 15년, 16년 정도 됐는데 큰 밥그릇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베스트일 것 같은데 그런 그림이 나와줄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지금 약간 해운 조선 쪽이 나쁘지 않죠. 차트 자체가 해운 조선 쪽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케이프가 이 실린더를 만들고 있죠. 조선에 들어가는 실린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섹터로 엮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월봉으로 보더라도 약간 보시면 이 스토캐스틱이 골든크로스가 났다가 다시 내려올라 했는데 다시 위로 틀었죠 방향을. 올라갔다가 꺾일 뻔했는데 다시 위로 틀었다는 거. 스토캐스틱 보조지표가. 그러면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손절 라인 잡고 매매가 가능한 타점이 나온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스틸. 하이스틸도 엘리어트 3파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이후에 1파 그리고 이때 작년 4월에 2파. 근데 거래량으로 봤을 때 털고 나간 거래량으로 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닐지언정.
아니면 자르면 그만입니다. 근데 대신 지금 1파, 1파, 2파, 그럼 이 구간에서 눌러주고 3파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이 바닥권에서 바닥 박스권에서 바닥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2파 이후에 바닥에서 매집이 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상한가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2평이 지금 모여있다고 했죠. 이 2평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매매해보기 괜찮아 보인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딱 그 근처까지 내려왔죠. 장중에 6%대까지 밀리면서 오히려 바닥권까지 장기 2평 라인까지 내려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만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조금 더 아래 본다? 이 양봉의 몸통 중심 양봉의 몸통 중심 그러면 3,800원 정도 되는데 요것도 한 300원 48, 한 8%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손절 라인. 아니면 아니다. 나 모아가 보겠다. 이 전저점까지 모아가 보겠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1차, 여기서 2차 받으시고 여기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그래서 지금 하이스틸도 흐름이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때는 이 고점대까지 들어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이 고점대까지 들어올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고점에 물려있는 개미들에게 본전을 줘서 탈출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1파, 2파 이후에 뭐 흔들어 주다가 3파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 쪽이 좀 살아나야 철강 쪽이 좀 움직임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하이스틸도 그러한 관점으로 좀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추세가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죠. 이 구간을 또 놓고 보면 그리고 보시면 또 아래 꼬리로 최근에 계속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죠. 아래 꼬리 2번 4,000원 아래 꼬리로 4,000원 라운드 피기를 지금 지켜주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죠. 그럼 단기적으로 짧게 보면 여기 손절라인 잡고도 매매가 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하이스틸도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모베이스랑 SJM은 제가 저번 주에 최우선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 말 이번 주에서 왜 제가 좀 뭐 그렇다고 안 보는 건 아닌데 장기평 라인에 있다가 오늘 다시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양봉이 확 뜨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면 이 추세 하단까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네 종목이랑 좀 다르게 좀 그나마 좀 덜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구간 위에 올라온다면 다시 매매할 타점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양봉 기준으로 몸통 중간 뭐 시가 분할해도 되겠죠. 분할해도 되겠죠. 대신 손절 라인 명확하게 이탈하면 자른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 크게 보면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거든요. 이거 코로나 이후에 이 움직임은 들어올리는 매집이라고 약간 보고 있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한번 들어올리고 물량 체크하고 들어올리고 물량 체크하고 뭐 다시 팠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갈 그림을 좀 보고 있긴 해요. 대신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 라인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또 SJM도 보시면 일봉상 장기평 라인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금요일 그리고 오늘 하락하면서 장기평 라인을 깼죠. 그리고 지금 약간 공구리 라인으로 보이는 가격대가 이 정도인데 이 구간에 약간 지지를 할지 안 할지 다시 더 깨고 내려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이 구간에 지금 공구리 라인으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좋을 것 같은데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 저는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대신 지켜줘야겠죠. 깨고 내려가면 일단 이전 저점까지는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전 저점까지는 내려갈 거라고 좀 염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회복을 해준다? 그러면 바닥을 약간 세 번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크게 보더라도 SJM 뭐 바닥권에서 이제 들어올리는 매집 나왔고 흔들어주는 구간인데 이렇게 가면 베스트겠죠. 대신 0차 흔들어주는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쑥 팠다 갈지 바로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골파기스러운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걸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장기평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탈했으니 이전 저점까지는 열어둬야 하고 공구리 라인으로 보이는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이렇게 박스권 구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동원수산 이거 오염수 관련주죠? 뭐 어떤 웃긴 게 어떤 유튜버 분은 오염수라는 말을 썼다가 문매를 맞더라고요. 너 특정 정당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염수라는 말을 못 쓰게 해가지고
후쿠시마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오염수라고 하겠습니다.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동원수산을 좀 보면 동원수산 이제 차트 크게 보면 그냥 지금 이렇게 계속 박스권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박스권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엄청 오래됐죠. 10년 정도 됐죠. 근데 최근에 이제 오염수 관련 이슈로 들어 올렸다가 눌렀는데 다시 들어 올리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럼 이 구간 지켜준다면 올라갈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해서 저도 진입을 했었는데 이 음봉이 쏟아지면서 저도 손절이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손절이 나가면 이전 저점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열어둬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라인에 이탈하면 지금 이 구간까지 일단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를 지켜주는 거 보고 매매를 해도 괜찮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다시 장기 이평 위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 비싸게 사더라도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왜냐면 추세 하락이 나올지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면서 올라올지 아니면 이 박스권을 그러면서 주면서 여기서 오래 걸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세력의 힘이 붙었을 때 그 자리에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지금 내려와 있는 가격대가 크게 보더라도 바닥권인 가격대죠. 7,900원에서 8,000원 정도 되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리고 눌러줬는데 여기서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온다면 이평 위로 올라온다면 저는 그때 매매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원추산 뭐 관심 종목에서 아직 제외하지 않았고 차트만 봤을 때는 너무 괜찮기 때문에 대신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바로 갈지 아니면 이렇게 팠다가 갈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장기 입평 뚫고 다시 올라왔을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일단 올라오는지 보고 좀 매매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정도로 좀 종목들을 봤는데, 일단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하락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 미국 증시는 좀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적어도 하락은 하지 않더라도 보합권의 움직임은 좀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미국 증시 종목, 개별 종목들 보면 엔비디아가 오늘 시외에서 좀 많이 밀리더니 장중에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또 뭐, 테슬라 2%대 지금 밀리고 있고, 그리고 애플. 애플은 1%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뭐, 메타도 뭐 0.6%대. 전기차, 뭐, 리비안. 제가 가지고 있는 리비안도 1%대 하락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약간 종목 섹터가 좀 엇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포드, 전기차가 좀 약세인 것 같고, 어, 반도체나 AI 쪽이 좀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알파벳, 알파벳, 구글 뭐해서 알파벳, 아마존. 아마존 괜찮고 지금 2차 전지가 좀 전체적으로 약세인 것 같네요. 아마 미국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 파업 중인 것 같죠? 근데 테슬라는 비노조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업이 없다. 그래서 테슬라가 수혜를 볼 것 같다. 볼 것 같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근데 오히려 테슬라는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죠. 테슬라는 오히려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고 테슬라는 오히려 가격이나 압박 뭐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좀 상승을 좀 해주면서 지수 자체가 좀 상승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상승해줘서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은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제가 운동을 해서 요즘 헬스를 시작해서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어지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 최대한 일찍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